사람 사이의 모든 갈등은 결국 말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면 말의 무게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가족, 친구, 배우자처럼 마음을 열고 긴 시간을 함께한 관계일수록 그 신뢰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오히려 그 신뢰는 무심한 말 한마디에 더 깊이 금이 가곤 합니다. 우리가 평소 별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평생의 상처로 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이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평소에 쌓은 모든 호의와 정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어떤 행동보다 더 깊은 위로와 사랑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계는 늘 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한 지인이 있었는데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어머니였습니다. 자식이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연락이 점점 뜸해졌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 외로운 마음에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젠 전화 한 통도 없냐?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전화를 끊었고 이후로는 몇 달째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울먹이며 말했죠. 난 그냥 서운하다고 말한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상처였을까?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다가도 오히려 오해를 사고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던가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배려도, 이해도, 심지어 말조심도 말이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쉽게 상처를 주게 되는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친구와의 대화, 자식과의 대화, 배우자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무심코 말실수를 하고 때로는 그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의 정을 갈라놓습니다. 문제는 그 말들이 대체로 의도하지 않은 말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해서 한 말이었고, 걱정돼서 한 말이었고, 기대가 컸기에 나온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말들이 모두 책망, 비난, 실망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종종 잊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조심해야 할 말 5가지를 짚어보려 합니다. 이 말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고 앞으로도 무심코 입 밖에 나올 수 있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더 따뜻한 말로 서로의 마음을 보듬고 싶다면 말입니다. 그 첫 번째 말은 아마도 누구에게나 익숙할 겁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이 말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살아온 부모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감정 표현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고, 감수했고, 뒷바라지했는지를 말하고 싶어지는 건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러나 이 말이 전달되는 순간 자식의 입장에서 이 말은 감사의 의미로 들리기보다는 무거운 짐처럼 다가옵니다. 그만큼 했으니 너도 갚아라. 나는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결국 사랑은 조건이 되어버리고 관계는 의무로 바뀌며 그 의무감이 자식의 마음을 떠나게 합니다. 두 번째는 그걸 그 나이 먹고도 몰라? 라는 말입니다. 나이를 근거로 상대를 평가하는 말이죠. 배우자 사이, 친구 사이,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종종 등장합니다. 이 말의 문제는 상대를 한순간에 무능한 사람, 철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는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이를 들먹이며 무엇인가를 가르치려 하거나 비난할 때 그것은 충고가 아니라 모욕으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배우고 때로는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 실수를 나이로 타박받으면 자존심은 더욱 상처받게 됩니다. 그렇게 상대의 자존심을 꺾는 말은 이후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너는 항상 그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부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일시적인 행동이나 실수에 대해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항상, 늘, 원래와 같은 말은 마치 상대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 말은 자식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친구에게도 쉽게 상처를 줍니다. 넌 항상 이기적이야. 넌 맨날 늦잖아. 이런 말은 행동이 아닌 사람 자체를 문제 삼는 말이기에 듣는 이는 방어적으로 반응하거나 자신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말은 상대를 바꾸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상대와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나는 내가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입니다. 이는 실망감을 표현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를 오래전부터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뢰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그렇게 봐왔다는 사실에 사람은 큰 배신감을 느낍니다. 자식이 실패했을 때, 친구가 실수했을 때, 배우자가 기대를 저버렸을 때, 이 말을 꺼내는 순간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실수를 통해 성장하지만 그 실수를 예견된 결과로 낙인 찍으면 다시는 변화하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집니다. 이 말은 상대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 사람은 잘만 하더라입니다. 비교는 인간관계를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말 중 하나입니다. 자식에게는 옆집 애는 효자라던데, 친구에게는 누구는 너보다 낫더라, 배우자에게는 남편 누구는 잘해준다던데와 같은 말들. 이러한 말은 상대의 존재 자체를 폄하하며 상대를 외면하게 만드는 독이 됩니다. 비교는 자극이 아니라 절망으로 이어지고 그 절망은 관계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듭니다. 진심으로 바라는 변화가 있다면 비교가 아니라 진솔한 마음의 대화로 접근해야 합니다. 비교는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고 자기 방어만을 부추깁니다. 말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말이라는 것은 상황보다 마음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방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서 살펴본 5가지 말들은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표현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그 사랑은 짐이 되고 상처가 됩니다. 그렇기에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기에 앞서 그것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지를 먼저 고민합니다. 자식을 향한 서운함이 있다면 엄마는 내가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기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자식에게 자유를 주고 동시에 따뜻한 위안을 건넵니다. 부모로서 바라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그 바람을 요구나 조건으로 내세우면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무조건적인 응원과 믿음은 자식의 마음을 되돌아오게 만듭니다. 믿음은 강요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과 존중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배우자나 친구가 실수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런 적 있어라는 말로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용서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상대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함께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입니다. 관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사람 사이에서 오래갑니다. 나이 들수록 점점 잃어가는 것이 많아지지만 그 중에서도 존중과 공감만큼은 절대 잃지 말아야 할 자산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이 왜 생겼는지를 스스로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왜 지금 상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을까?
그 마음 속에는 외로움, 서운함, 혹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나도 요즘 외로워. 내가 좀 더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 말은 비교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관계를 살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부모, 친구, 어른들은 공통적으로 말이 따뜻합니다. 그들은 훈계보다 이야기로, 평가보다 이해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는 항상 여백이 있습니다.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자기 감정을 돌아보고 말의 힘을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해 있습니다. 진짜 존경받는 사람은 말로 상대를 눌러서가 아니라 말없이도 신뢰를 주는 사람입니다. 침묵이 더 강력한 말이 될 때도 있다는 걸 우리는 나이를 먹으며 알게 됩니다. 이제는 말이 많아서 신뢰를 얻는 시대가 아닙니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따뜻한 눈빛과 함께 건네는 말 한 줄이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말은 곧 인격이며 말은 곧 인생의 반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떤 말을 줄이고 어떤 말을 선택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어느 부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남편은 늘 잔소리가 심했고 아내는 늘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남편은 그것이 지혜로운 태도라고 착각했죠. 하지만 결국 아내는 이렇게 말하며 짐을 쌌습니다. 당신은 말로만 나를 죽였어요. 말이 칼이 된다는 말, 이보다 더 실감나는 표현이 있을까요? 그 남편은 뒤늦게야 자신의 말투가 얼마나 날카롭고 무심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예는 어쩌면 우리 삶과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가까운 현실입니다. 매일 주고받는 말 속에 관계의 결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로 관계를 지킨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는 자식이 도시로 떠나 자주 오지 않자 마음이 많이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번 통화할 때마다 너무 보고 싶지만 내가 바쁜 걸 아니까 이해해. 건강만 챙겨줘.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자식도 마음이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위로가 되고 결국 자식은 어머니의 넓은 마음을 잊지 못하고 더 자주 연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원망을, 누군가는 이해를 선택합니다. 그 차이는 말에서 시작되고 결국 관계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말은 물처럼 흐릅니다. 부드럽게 흘러갈 수도 있고 때로는 억센 물살처럼 사람을 덮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물길을 어디로 어떻게 흘려보낼지는 우리 자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오해, 갈등, 서운함, 그 모든 감정은 말이라는 틀 속에서 형성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감정은 솔직할수록 좋지만 그 솔직함이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한 것뿐이라고 말하지만 그 있는 그대로가 상대에게는 지나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표현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라 감정의 전달이기 때문에 말의 방식은 언제나 섬세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관계를 유지하고 더 깊은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더 조심스럽고 따뜻한 말이 필요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말수가 줄어드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생에서 쓸데없는 말을 걸러내고 꼭 필요한 말만 남기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말에 끌립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고 감정을 존중해주는 말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반면 훈계하거나 비교하거나 비난하는 말은 기억 속에서 상처로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말보다는 눈빛, 손짓, 분위기로 마음을 전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은 관계를 잇는 가장 직접적인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부드럽고 튼튼할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는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결국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그리고 관계가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주고받았을까요? 말로 사랑을 전하고, 말로 오해하고, 말로 위로받고, 말로 관계를 망치기도 했습니다. 어떤 말은 몇십 년이 지나도 마음에 남아있고, 어떤 말은 그 순간 흘려들었지만 나중에 문득 떠올라 가슴을 저미게 만듭니다. 말은 사라지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깊게 새겨지는 것이기에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5가지 말,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그걸 그 나이 먹고도 몰라? 너는 항상 그래. 나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은 잘만 하더라는 모두 그 말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감정과 뉘앙스가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말보다 마음이 먼저 닿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말로 전해지는 순간 형태를 갖추게 되죠. 그 형태가 너무 날카로우면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도 상처로 변하고 맙니다. 반대로 그 형태가 따뜻하면 그 말은 마음을 감싸 안는 위로가 됩니다. 관계는 그렇게 말 한 줄, 표현 하나에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말을 건넬지를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법, 그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매일의 말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을 덜어내고 배려를 더하면 말은 그 자체로 사랑이 됩니다. 말의 무게를 알고 말의 방향을 생각하며 말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며 그동안 했던 말 중에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그 말을 가만히 내려놓아 봅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 따뜻한 말 한 줄을 올려놓는 겁니다. 오늘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다면 먼저 웃으며 괜찮아. 나도 그런 적 있어라고 말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은 순간이지만 그 여운은 오래 남습니다. 결국 인생은 말의 흔적으로 채워지는 여정입니다. 그러니 더 많이 웃고 더 따뜻하게 말하고 더 이해하려 애써 봅시다. 우리가 남기는 말은 곧 우리가 남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긴 여운을 남길 한 줄을 전합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 거울에 무엇이 비치는가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준다.